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본깨적,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독서법 본깨적, 박상배 지음 예담에서 펴낸 책입니다. 책아 날 살려라. 평범한 직장인 억대 연봉의 독서 컨설턴트로 거듭나다. 1만 명의 대학생과 직장이 검증한 기적의 독서법. 먼저 저자님 설명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북성장 디자이너 박상배, 독서 경영 컨설턴트, 책을 통해 꿈을 이루어나가는 북드리머다. 2009년까지만 해도 평범한 안경사로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독학으로 터득한 주식 투자로 돈도 제법 모았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면서 순탄한 인생이 펼쳐진다고 생각하던 순간 일생일대의 큰 위기를 맞게 된다. 우울증과 패배감이 극에 달한 절망의 끝에서 책을 통해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책이라는 확신을 갖고 안경사를 과감히 그만두고 사람들이 책을 통해 변화하도록 돕는 책 전도사가 되었다. 그는 기술보다 진심으로 책 읽기를 전파하는 독서법 및 독서 경영 컨설턴트다. 사선에서 책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경험을 토대로 살아있는 책 읽기를 전파해서인지 그의 강의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력이 있으며 파급력도 크다. 무작정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3P 자기경영연구소 독서사업부 본부장과 KMA 독서경영 전문가 책임 강사로 지냈고 조선대학교와 고신대학교 학생 지도를 담당했다. 현재보다는 어제 1% 더 성장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는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본깨적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은 한 단계 차별화된 코어 리딩 독서법과 빅커리어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의 성장을 돕고 있다. 목차 살펴볼게요. 프롤로그, 살아있는 책 읽기가 삶의 변화를 부른다. 1. 책을 읽다. 삶이 바뀌다. 2. 이것이 삶을 바꾸는 책 읽기다. 3. 실전, 본깨적 책 읽기. 4. 북바인더, 책과 삶을 하나로 묶다. 프롤로그, 살아있는 책 읽기가 삶의 변화를 부른다. 필자는 1년에 150회 이상 책 읽기에 관한 강의를 한다. 책을 읽는 목적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냥 재미를 위해 읽는 사람도 있고 삶의 위안을 얻기 위해 읽는 사람도 있고 책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삶을 바꾸고 싶은 사람도 있다. 그저 재미있게 책을 읽기 위해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은 드물다.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 좀 더 자신을 발전시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강의를 듣는다. 최선을 다해 강의를 하지만 한두 시간으로 사람들의 궁금증을 모두 풀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강의 중이나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의 질문이 쇄도한다. 책을 열심히 읽으면 정말 삶이 변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많지만 의외로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하는지 묻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강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호소하는 고충과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은 대략 다음 6가지이다. 1. 책을 읽으면 기억이 나지 않아요. 2. 책을 읽다 보면 정신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3. 어떤 책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4. 책은 자꾸 책장에 쌓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읽은 책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6. 책에 나온 내용을 어떻게 회사 일에 접목할 수 있나요? 고민과 질문의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결국 책을 읽어도 머릿속에 잘 남지 않고 책을 삶에 활용하기에는 더더욱 어렵다는 내용이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 책 읽는 방법에 있다. 필자는 이를 죽어 읽는 책 읽기라고 표현한다. 잘못된 방법으로 책을 읽으면 나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제대로 살아있는 책 읽기를 해야 의미 없이 살고 있는 나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책 읽기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살아있는 책 읽기는 독서 마인드셋, 본깨적 독서법, 북바인더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독서 마인드셋은 말 그대로 책에 대한 오해를 풀고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책을 읽고 싶어도 시간이 부족해서 읽을 수 없다는 분. 책을 읽어도 하루만 지나면 내용이 가물가물해 괴롭다는 분. 아무리 책을 읽어도 삶이 바뀌지 않는다며 절망하는 분들일수록 마인드셋이 필요하다. 이 장에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둘째, 본계적 책 읽기는 살아있는 책 읽기의 몸통과도 같다. 책에 흥미를 느끼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준다. 책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미팅, 공부 등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책 읽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계적 책 읽기 방법은 3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읽어보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바인더는 책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다. 북바인더와 관련된 내용은 4장에 소개되어 있다. 북바인더라는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생활이 달라지고 업무 능력을 비롯한 개인의 능력이 일치월장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살아있는 책 읽기는 필자 혼자서 만든 것이 아니다. 독서 경영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과 함께 만든 독서법으로 그분들의 목소리가 녹아있다. 책 읽기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만든 것이 살아있는 책 읽기이다.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살아있는 책 읽기를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책을 쓰기 시작했다. 강의를 하면서 만난 분들이나 지인들이 왜 책을 내지 않느냐며 집필을 권유한 것도 책을 써보자는 용기를 내게 했다. 하지만 책을 쓰는 일은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강의에서 늘 하던 이야기를 글로 옮기면 되지 않을까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강의를 하는 것과 글을 쓰는 것은 크게 달랐다. 너무 힘들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때마다 조선대학교 박신영 학생이 보내온 편지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교수님, 저는 15년간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어요. 하지만 교수님을 만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20권째 읽고 있어요. 저처럼 책 읽기 울렁증이 있는 사람들, 교수님이 이 책을 내서 다 치료해 주세요. 이 책이 박신영 학생의 바람처럼 책 읽기를 어려워하는 많은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단순히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닌 운명을 바꾸어주는 책이 되어 오랫동안 소장되기를 소망한다. 2013년 가을 박상배 1. 책을 읽다 삶이 바뀌다. 책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동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선뜻 책을 읽지 못하는 이유는 책을 읽으면 정말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책을 읽었는데도 삶에 아무 변화가 없었던 것은 책을 제대로 읽지 못했거나 읽었어도 읽은 것으로만 끝냈기 때문이다. 운명처럼 만난 책, 새로운 삶을 선물하다. 2008년 8월 새벽 4시 한여름인데도 한강 다리 위에서 맞는 새벽은 차갑기만 했다. 발밑에 흐르는 한강의 물결이 유혹하듯 출렁였다. 곧 이승에서의 삶을 송두리째 걷어갈 물결이었지만 무섭지는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담담했다. 잠깐 충동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었기에 35의 짧은 생을 마감하려는데도 아무런 미련도 없었다.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고 했던가? 그리 특별한 것도 나쁠 것도 없는 평범한 삶에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첫 딸이 태어나면서부터다. 2001년 11월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할 때만 해도 장밋빛 미래를 상상하며 꿈에 부풀어 있었다. 잠시 동안이나마 꿈은 현실이 되는 듯 했다. 2003년 3월 드디어 예쁜 딸아이가 우리에게로 왔다. 모든 아빠들이 그렇겠지만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다.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1달, 2달, 3달이 지나도 아이는 말을 하지도 몸을 뒤집지도 못하고 그대로였다. 처음에는 좀 늦은 것일 뿐이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 않는 아이의 모습에 그제야 병원을 찾았고 아이는 뇌성마비 1급 판정을 받았다. 평생 걸을 수도 혼자서는 몸을 가눌 수도 없다고 했다. 그때부터 2007년까지 약 4년 동안 아이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았다.
안경원에서 일해 버는 수입으로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하는 치료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무리를 해서 주식 투자를 하기도 했다. 다행히 총각 시절부터 주식 관련 책을 꽤 많이 섭렵하면서 꾸준히 노하우를 쌓은 덕분에 수입이 제법 괜찮았지만 행운은 거기까지였다. 주식으로 승승장구하던 2007년 초 어느 날 해외에서 열리는 안경 거만 컨벤션 행사에 참여하느라 친구에게 주식 계좌를 맡기게 되었다. 형제보다도 믿을 수 있는 친한 벗이었는데 친구는 내 전 재산 10억 원을 들고 행방을 감춰버렸다. 세상에 대한 분노와 불만에 가득 차 매일 술만 마시며 지냈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보이지 않아 결국 삶을 정리하자 결심하고 한강을 찾았다.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보기 위해 꺼져 있는 휴대전화를 켰는데 아내가 보낸 문자가 눈에 들어왔다. 지금보다 빚이 10배가 많아도 좋으니 옆에 있어줘요. 그 문자를 보고 차마 뛰어내릴 수는 없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은 삶의 용기. 아내의 문자에 마음을 돌리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극단적인 선택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돌아왔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기를 당해 쌓인 빚을 갚을 길도 없고 엄청난 치료비를 쏟아부어도 딸 아이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 신이란 신은 다 찾아가며 울고 또 울었다. 한참을 울다 문득 나처럼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해졌다. 방법을 고민하다 혹시 책이라면 내가 원하던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씻지도 않고 그 길로 바로 동네 서점으로 갔다. 까치머리에 눈곱이 가득 낀 얼굴, 낡은 추리닝 차림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는 모습은 전형적인 백수나 거린에 가까웠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벌건 대낮에 바깥 출입을 했는지 낯이 뜨겁다. 서점에서 책을 들러보던 중 인상적인 책 한 권을 만났다. 선명한 노란색 띠지에 새겨진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당신을 위한 인생의 반전이라는 글귀가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꼭 나 같은 인생을 위한 책이란 생각이 들어 덥석 책을 집어들었다. 이 책이 바로 천호식품 김영식 회장이 쓴 10m만 더 뛰어봐 였다. 마을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책을 읽기 시작했다. IMF 시절 한순간에 몰락한 저자가 한 끼 밥값이 없어 소주로 허기를 달래며 새벽부터 강남역 지하도에서 전단을 돌리는 열정과 뚝심으로 1년 만에 20억 원의 빚을 갚고 재기에 성공한 내용을 담은 책이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저자가 죽으려고 했던 마음을 접고 재기한 이야기는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다. 같은 처지였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동질감이 느껴졌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었다. 책을 다 읽고 곧바로 저자가 운영하는 뚝심 카페에 가입했다. 나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 큰 위로가 되었다. 카페에서 주관하는 독서 공모전에도 응모해 서툰 글솜씨지만 진심을 담아 독후감을 썼고 보름 후 카페에서 1등으로 당선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1등 상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그 100만 원은 내게 바닥까지 추락했던 삶의 자신감을 다시 끌어올려준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뚝심 카페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어느 날 김영식 회장이 특강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혹시 미리 가면 회장님을 만나 질문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로 오후 1시에 특강이 시작했는데 오전 9시 30분에 강의장에 도착했다. 무려 3시간 30분이나 일찍 간 것이다. 기대와는 달리 강의 시작 전에 저자를 만나는 행운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강의가 시작한 후 내 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김영식 회장은 들어오자마자 오늘 강의장에 가장 빨리 오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말했다. 번쩍 손을 들고 나갔더니 언제 오셨나요? 라고 물었다. 오전 9시 30분에 왔다고 대답하니 김영식 회장은 깜짝 놀라며 과분한 칭찬을 했다. 약속 시간 15분 전에 도착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시간 30분 전에 왔다니 세상에 이런 분이라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큰 칭찬에 나는 잔뜩 고무되었다.
김영식 회장은 가장 일찍 온 사람에게 주는 상품이라며 5만 원짜리 문화상품권에다 건강식품 선물 세트까지 따로 챙겨주었다. 따뜻한 격려에 나는 처음 10m만 더 뛰어봐를 읽었을 때보다 더 큰 용기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책의 힘을 절감한 첫 경험. 김영식 회장이 준 문화상품권을 들고 다시 동네 서점에 갔다. 그때 10m만 더 뛰어봐 못지않게 내 마음을 움직인 책 가슴 뛰는 삶을 만났다. 10m만 더 뛰어봐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책이라면 가슴 뛰는 삶은 무엇을 하고 살지를 고민하게 하고 내가 진정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책이다. 그때까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만 있을 뿐 분명한 인생의 비전을 갖고 살지는 못했다.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는 것 같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남는데 급급했다. 총각 시절 잠시 안경원을 그만두고 공부를 해야 하나 고민한 적은 있었다. 공부에 대한 비전을 품어서라기보다는 자존심 때문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위암 선고를 받았다. 말기라 치료를 해도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그 충격에 공부를 손에서 놓았다. 한참 공부해야 할 시기였지만 매일 만화책만 들여다보며 허송세월했다. 보다 못한 어머니는 죽기 전에 네가 대학 가는 걸 보면 소원이 없겠다라며 호소하는 모습에 겨우 정신을 차렸지만 중요한 시기에 8개월이라는 공백은 극복하기 힘들었다. 결국 성적에 맞게 안경광학과에 진학해 졸업한 뒤 안경사로 일하던 중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안경원 바닥을 청소하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 고개를 들어보니 친구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친구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은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 연수원 동기인 듯 17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왠지 모를 부끄러움에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피해 도망가고 말았다. 이후 한동안 방황하며 다시 공부를 해볼까 고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됐다. 진지한 성찰 없이 알량한 자존심만으로는 삶을 변화시키기 역부족이었다. 가슴 뛰는 삶은 뚜렷한 비전 없이 살던 나를 되돌아보게 해준 소중한 책이다. 책을 읽으면서 수없이 자문했다. 과연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일은 무엇일까?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삶은 어떤 것일까? 끊임없이 스스로 묻고 답하면서 답을 찾았다. 당시 나는 이외에도 구분형 선생의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등 삶을 성찰하고 자기 변화를 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주로 읽었다.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자가 하는 강연을 쫓아다니며 들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나도 그들처럼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강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안경사로서의 삶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그게 문제였다. 전문직이어서 직장을 구하기도 쉽고 열심히 일한 만큼 돈도 벌 수 있었지만 밋밋했다. 가슴이 설레거나 뛰지 않았다. 하지만 강사를 꿈꾸면서 내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 고민하면 할수록 얼마나 간절하게 강사가 되고 싶은지 분명해졌다. 이제 남은 일은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이었다. 250만 원이던 월급이 1,570만 원으로. 어떻게 하면 강사가 될 수 있을까? 강사가 되겠다는 결심은 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다 머릿속에 가슴 뛰는 삶의 저자인 강원구 교수가 운영한다는 한국비전교육원이 스쳐 지나갔다. 그곳에서 비전을 코칭하는 강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본 기억이 나서 무작정 찾아갔다. 강원구 교수는 뵙지 못했지만 대신 비전 코치로 활약 중인 두 코치를 붙잡고 정말 책대로 하면 비전을 가질 수 있느냐, 강사가 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겸허하면서도 확신에 찬 모습으로 성심성의껏 대답해주는 두 사람을 보고 거금 500만 원을 대출받아 1년 과정을 밟기 시작했다. 6개월 동안 딴 생각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다. 하지만 점차 한동안 잊고 있었던 불안감이 스멀스멀 되살아났다. 가뜩이나 빚도 많은데 교육까지 받느라 500만 원을 또 대출받아 가게는 엉망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과연 내게 강사가 될 자질이 있는지 강사가 될 수는 있는 건지 의문스러웠다.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하면서도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불안할수록 책을 더 많이 읽고 주변 사람들과 고민을 나누었다.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었지만 구본영 선생의 조언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다. 그분은 초췌해 하는 나에게 너무 서두르지 마라. 고통이 쌓이면 더 좋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며 조급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던 중 불안감을 떨쳐버리게 해준 또 다른 운명의 책, 성공을 바인딩하라를 만났다. 한국비전교육원에서 만난 이윤배 코치가 선물해준 책이었는데 큰 충격을 받았다. 사실 이 책을 만나기 전까지는 책을 많이 읽으면서도 늘 왠지 모를 갈증이 있었다. 분명 책을 읽으며 감동을 받고 의지를 다잡는데도 삶은 기대만큼 달라지지 않았다. 책을 읽어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잘 나지 않았고 나름 메모도 많이 했지만 막상 필요한 내용을 찾으려 하면 찾기가 어려웠다. 성공을 바인딩하라는 그 모든 고민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 그때부터 저자인 강규영 대표를 많이 쫓아다녔다. 성공을 바인딩하라는 바인더를 통해 지식을 분류하는 방법을 소개한 책인데 강규영 대표에게 1대1 코칭을 받고 업무에 적용하자 바로 효과가 나타났다. 안경원에서 개인 매출이 30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그동안 별 변화가 없었는데 왜 바인더를 활용하니까 되는 거지? 놀랍기도 했고 한편으론 화가 났다. 똑같이 책을 읽어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이직을 결심했다. 그렇게 강규영 대표의 강연을 보조하는 스태프로 일하기 시작했다. 정직원은 아니었지만 단순한 업무 보조 역할에 머물지 않고 강의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아이디어를 냈고 강 대표는 그런 나를 높이 평가해 정직원으로 승진시켜 주었다. 오랫동안 꿈꾸었던 강사의 길도 걷게 되었다. 강 대표와 함께 독서 경영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직접 강사로 뛰게 된 것이다. 처음 사람들 앞에서 강연했을 때 느꼈던 희열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독서 경영 강사로 일한 지 4년.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서툴렀던 초보 강사는 지금 대내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3P 자기경영 연구소에서 강사 양성과정 수석 마스터를 맡을 정도로 성장했다. 연봉도 많이 올랐다. 안경원에서 일할 때 월급이 25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편차가 있긴 하지만 많이 받을 때는 1,570만 원까지 받는다. 물론 연봉은 내 삶의 변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연봉보다는 즐겁게 피곤할 줄도 모르고 몰입할 수 있는 가슴 설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데 전율을 느낀다. 강사는 내게 천직이다. 앞으로도 머리가 하얗게 셀 때까지 열심히 책을 읽고 많은 사람과 지식, 삶을 소통하면서 살고 싶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